역시 스키 경기의 꽃이라 불리는 알파인 스키 참 짜릿합니다. 시원한 스키 경기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치 내가 스키 선수가 돼서 멋지게 활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건 가상현실 VR입니다. 과학기술은 이렇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죠. 이런 과학기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세상,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내일을 향한 변화와 혁신, 신과학 인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온실 안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은 싱그러운 토마토들. 여느 토마토 재배 농가의 모습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데요. 그런데 아직 덜 익은 토마토를 촬영하는 연구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스마트폰 앱으로 저희가 생육 정보를 모으는 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뭐 한 화방에 과실이 몇 개가 열렸는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잎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잎의 어떤 영상에서 뽑아내는 정보들을 가지고서 저희 서버에다 저장을 하게 되고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찍은 사진은 서버에 계속 모아집니다. 이렇게 모아진 다양한 생육 정보들은 나중에 빅데이터가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서 강조되는 미래 농업은 기존처럼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근거한 인공지능 기반의 농업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해 수확 시기, 생산량까지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그거를 작물을 재배하는 데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생산량을 늘리고 그리고 좋은 품질의 그 토마토도 생산을 하고 그 장기적으로는 농민이 최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에 매일 나와 토마토의 생육 상태를 체크하는 신지민 학생. 방제를 위해서 지금 이거를 국가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나 대형 과제 등에 제가 직접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직접 연구 현장에 뛰어든다. 이런 게 가장 큰 차이이자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서울 모터쇼 현장. 멋진 자동차에 마음을 쏙 뺏긴 한 청년. 전시된 전기 자동차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데요. 벌써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연구할 이유가 생깁니다. 양현석 학생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보기 위해서입니다. 출발 외쳐주세요. 출발. 출발하겠습니다. 예, 목적지는 저 너머에 있는 턴테이블이고요. 가는 경로 사이에 이제 장애물, 차가 근처에 가면 장애물이 나올 겁니다. 장애물이 나오면 스스로 사물을 인식해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이것도 이제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양현석 학생은 자율주행차에 쓰인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율주행.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 이 실생활에 쓰이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연구할 의욕이 생깁니다. 며칠 후
양현석 학생을 다시 만난 곳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자가 손을 움직이는 대로 로봇손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제 손가락이 로봇 손뿐만 아니라 화면 속 3D 손가락 모델도 연구자를 따라합니다. 제 손 모양을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손가락의 관절을 다 인식을 해서 관절 각도가 얼마인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이것이 바로 혁신적인 연구로 주목받은 일명 손동작 인식 기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안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하면 사람이 직접 재난 현장 등에 가지 않고도 원격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들도 쉽고 편하게 기계를 다루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손이라는 게 어떤 물체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데 가장 직관적이고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상 객체에서 메뉴를 가상 객체를 움직이거나 메뉴를 누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대학에서 로봇 응용과학을 전공한 양현석 학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며 사물인식을 바탕으로 한 3D 모델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을 인식해서 가상에서 저희가 이제 물체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허공에서 손을 움직여 컴퓨터 화면 속에 있는 가상의 점토를 빚어 3D 조형물을 만들 수 있고 실제 사람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두 손동작 인식 기술을 적용한 것이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인 한 명을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5분. 저희 형상 정보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텍스처 익히는 모습이거든요. 사물 인식 기술로 탄생한 입체 캐릭터는 애니메이션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 활용됩니다. 지금 맞춤형 VR, AR 환경에서도 가상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컨텐츠들을 만들 때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만들기에는 힘이 들고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서 만들면 좋겠다. 사물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한 입체 조형물은 3D 프린터와 연결해 프린터도 가능합니다. 사람을 인식해 3D 프린팅하면 실제 모습과 똑같은 모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방금 찍은 그 모델을 이렇게 3D 프린터로 만들면은 이게 저희 손에 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상상을 뛰어넘는 기술의 발전이 놀랍기만 한데요. 이 기술이 개발하면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니까 좀 더 이제 자긍심이 있고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국가연구소의 핵심 연구원들은 학생들의 스승이자 동료입니다. 학생들은 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연한 교육 시스템은 국가연구소 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연구원분들이 여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일반 학교에서 여러 명의 교수님이 저를 봐줄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학부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이제 조교라던가 아니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활동들. 근데 여기는 이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다른 행정원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환경들도 갖춰져 있어서 저희는 이제 연구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2003년 문을 연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는 국내에 단 하나뿐인 국가연구소 대학입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30여 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학생들은 공부와 연구를 병행하며 석박사 과정을 수행합니다. 와, 이거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지능정보 기술은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2030년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경제 효과가 무려 460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 규모가 400조 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 정말 놀라운 수준이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과학기술, 우리는 그 준비를 잘 하고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스크립스 해양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현장 연구가 예정된 날, 배를 타기 위해 부두로 나왔는데요. So Scripps has a bunch of boats available for student use. So boats like this, they can be used by anybody who has a project that needs to do. 교수와 전문 연구원, 박사과정 학생 등 700여 명의 연구진이 활동하는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인력과 장비 면에서 최상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ost students don't need to have a boating license because we have staff here, and he helps out a lot of the students who don't have their boating licenses. Like if they need to go dive or go out to collect, he's the guy that they call to drive the boats. 배를 운전해주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바다로 나가는 사만다. 사만다는 이곳에서 심해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근 바다에서 플랑크톤 샘플을 채취하려고 하는데요. 사만다처럼 해양 생물을 연구하는 학생에게 최고의 연구 현장은 바다겠죠. 스크립스 해양연구소는 현장 중심 연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이 바다에서 생생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a hands-on experience does help to generate more passionate scientists because when you get out and you see something firsthand and you touch it and you see it and you smell it and you use all of your senses to really observe it, you're getting so much more out of the experience than if you're just reading about it in a book. 스크립스 해양연구소가 세계 최고의 종합해양기관으로 불리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막강한 연구 인프라. 자체 소유의 연구선 2척, 미 해군이 제공한 대형 연구선 2척 등을 활용해 전 세계 바다 곳곳을 누비며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Yeah, they're actually like really, really tall glass sponges. And they have like this, like the glass strands are spiral. It's really cool.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심해. 우수한 연구 인프라는 심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심해 생물을 채취해 정보를 얻게 합니다. And Erin's been working on a project looking at what they've been feeding on, so she can tell you all about their diets. And she'll also tell you they don't eat one another, surprisingly enough. 심해 5,0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심층 관측 장비도 운영 중인데요. 채취한 샘플은 배 안에서 성분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들이 있는 곳이 곧 최첨단 연구소인 거죠. I think a very unique feature of Scripps is that we have, from the state of California, SHIP funds that have the students as the priority. Using oceanographic research vessels is very expensive. We can request those funds for class field trips. I told you I take my deep sea class to the deep sea on those ships. I think that one of the really exciting things about being a part of this lab and getting to work at Scripps is that we get to work with some of the newest technology. Whenever you get a new tool, a new sensor system, a new camera system, a new submersible to work with, a new ROV to work with, you're almost always getting some sort of completely novel discovery from the data you get back. 1903년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작은 현장 실험실로 시작된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연구 조직은 생물학, 지구과학, 해양 대기과학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특히 이곳에서는 각종 사회 현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과제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진 관련 연구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연구팀은 바닷속 지질을 연구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 연구 장비는 팀에서 직접 만든 건데요. 오늘 첫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It is a side scan sonar. And so we learn about the composition of the sediment of their bottom. So we can learn if it's a rocky or hard bottom or a sediment, soft sediment or mud or rocks and things like that. 1, 2, 3.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에서는 새로운 해양 관측 장비를 활용하는 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이런 모험과 도전은 혁신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세계 해양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새로운 장비를 활용해 바다에서 살아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해양 연구를 하는 학생들이 스크립스 해양연구소를 첫 손가락으로 꼽는 이유입니다. I think getting out in the field is like really necessary to tie everything that you learn in the classroom to bring it to real life and really it's really for me the place where you can finally conceptualize and get it. Especially with something as hands-on as earth science, you can't get all the experience that you need from the textbooks. 기기가 해저면에서 정보를 보내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바닷속 지질을 실시간으로 이미지화하는 작업. 기기는 직접 바닥을 훑으면서 바닷속의 딱딱한 지형과 부드러운 지형을 측정합니다. 해저 지형 연구를 통해 좁게는 바다 생물의 서식지 확인, 넓게는 지진 등 지각운동 연구가 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직접 공들여 제작한 기기가 과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Kiting. Yeah, it's gonna kite. We're only doing 3 knots. How deep do you want to go? What is your nadir? What's the width of your nadir look like? This one is like 7.5 meters. Then the lighter is 방금 바다 밑으로 내린 장비가 정보를 보내옵니다. 일단 시작은 좋은데요. So here we have the high frequency signal and here we have the low frequency signal. And here you can see where we have patches of hard grounds with sediment interspersed. Where we have the darker is the softer material and the higher reflectivity is probably your hard grounds. 중간에 신호가 끊기지 않고 끝까지 잘 작동할지 기다림과 긴장의 시간. Is this a gravel patch you think? Yeah. Right there? Yeah. Oh, look at this great bit. 다행히 완벽하게 해저 지형을 측정해 연구진들에게 보내왔습니다. Because we saw a really great patch of hard grounds and we're imaging the bed forms really well here. 연구와 교육의 결합을 통해 해양과학을 선도하는 연구소.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얻은 연구 성과는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것은 다시 연구 인프라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Well, I feel very fortunate to be able to do it. I mean, being here at Scripps, having the availability of this vessel and the equipment,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get hands-on experience. You really can't get that anywhere else. So I always knew I wanted to come to Scripps when I decided what I want to do, and I've never regretted that decision once. I think hands-on experience teaches us what we learn in the classroom or in a lab setting, how we can apply that in the real world. It teaches us how to do science, so collecting the data and then you analyze it, interpret it, and hopefully publish it. So it teaches students the whole process of how to do science. 바이오 의학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스크립스 생의학 연구소. 1961년 설립돼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 3천여 명의 연구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실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 백신을 연구합니다. 관련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곳이라 인재들의 도전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곳 역시 연구와 교육을 함께 진행합니다.
No. So my background is in life sciences and chemistry. So I did my undergraduate degree in a mixed chemistry biology field, and then I did a master's in chemistry, and then I came here for my PhD. It's all in chemistry. 스크립스 생의학 연구소의 흥미로운 점은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발굴한다는 것입니다. 융합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We were intermingling chemistry and biology. What I mean by that is when two areas collide, two different areas collide, the creativity of one area and the creativity of another area, usually magical things happen. And often something that is very fundamental in one area applied to something that might be very fundamental in another area can translate into practical utility in a medicinal context. 한국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이 연구소에 온 학생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랑 뇌세포 실험을 하는 연구실이어가지고요. 저희 하루 일과 중에는 사실 이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요.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신비의 인체기관 뇌.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와 수명 연장에 따른 질환 연구를 위해 이곳에서는 뇌 연구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뇌세포 같은 경우에 특성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뇌세포를 꺼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줄기세포를 이용해가지고 뇌세포를 만든 다음에 각 사람마다 뇌세포가 어떻게 다르게 어떤 약물이나 담배나 그런 가려움증이나 그런 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려고 그런 연구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뇌세포를 연구하려면 고가의 첨단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고배율로 찍고 싶을 때는 이런 이제 그 형광 현미경을 쓰게 돼요. Fluorescence microscope에서 이게 보통 이제 뇌과학 쪽이나 면역학 쪽에서 좀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은 전액 미국 국립보건원과 연방기관, 제약회사의 후원으로 마련합니다. 이런 전폭적인 지원으로 연구자들은 뇌세포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며 원하는 연구 결과를 유치해 나갑니다. 세포의 중심, 배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소 근처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이소연 학생. 집에 들어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는데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경제학을 이중전공하긴 했는데 사실 심도 있게 뭘 배운 적은 없어서 돈의 시간 가치,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라는 수업 제목을 듣고 있어요. 생명과학과 경제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소연 학생. 스크립스 생의학 연구소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방향대로 학문의 융합, 그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학생 개개인마다 자기 나름의 그냥 방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주게 하는 게 학교인 것 같아요. 해주게 하는 연구소인 것 같아요. 이소연 학생이 경제학을 선택한 이유는 특별한 꿈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바이오벤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벤처 투자, 그리고 특히나 요즘 좀 신흥시장인 그런 바이오벤처 투자 쪽에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사람이는 모르는 거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50% 이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난다고 하죠. 이렇게 급변하는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이 과학기술과 관련한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가연구소와 대학의 결합은 미래에 적합한 과학인재를 육성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많이 다르지만 내부의 교육 시스템도 이전과는 많이 다른 형태입니다. 대덕 연구단지에 자리 잡은 국가핵융합연구소.
중요 국가시설로 지정돼 철저한 보안 관리를 받고 있는 곳인데요.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연구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장 4분의 1 크기의 공간,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인공태양 K-스타. 태양이 빛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융합 반응 원리에서 착안된 것이 핵융합 에너지인데요. 우리나라는 2007년 국내 순수 기술로 핵융합 에너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40년, 50년 목표로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 되기 위해서 실험 단계를 거쳐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실험 장치입니다. 이곳에서 연구원 겸 학생으로 참여하고 있는 두 사람. 핵 분열을 기반으로 한 원자력 에너지는 방사선이라는 위험 물질을 노출하지만 핵융합 에너지는 청정 에너지로 평가받습니다. 이 장치는 공해가 없습니다. 무공해고 그다음에 자원이 거의 무한정이에요. 인류가 거의 몇만 년 동안 사용할 수도 있고 청정 에너지, 무한 에너지, 그다음에 가판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핵융합 전문 연구기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기회입니다.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교수도 박사급 이상의 핵심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최신 연구 경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어느 정도 범위를 줘서 여기 계신 박사님들도 다 자기 분야의 최고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모르는 거 가면은 그냥 옆에 사무실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학생의 입장에서 좋은 연구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부 출연 연구소에는 대학에서 소유하기는 힘든 아주 고가의 장비라든지 또 최신의 장치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대학원에 비해서는 프로젝트 규모나 질이나 종류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고 UST 학생들이 그쪽에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수들은 국제기구나 학회에 소속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곳에 참석해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신규욱 학생은 독일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UST 각 캠퍼스들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은 아주 실생활과 가까운 연구들을 하고 특히 저희 핵융합 연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원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전문가들, 과학 선진국들은 창의적인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독일 거대 과학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연구소 헬름홀츠. 헬름홀츠 연구소는 13개 연구 분야에서 각각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칼스루해 공과대학 내에 위치한 한 연구소. 여기서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대기 환경 분야를 연구합니다. 지금은 구름 생성 과정을 실험 중인데요. 이 연구소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실험을 통해 원리를 알려주는 거죠. So this is water which is cold. It's colder. Wow, ice forms. Yeah. So the surface of this plant material makes the cold water freeze. Kurze Turbulenz, der Luft strömt ein und dann gefriert es oft schon. Das reicht oft schon aus, um dann das Gefrieren zu starten. 각 연구 프로젝트마다 한두 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함께 작업하는데요. 대기환경연구소로는 세계적인 곳이기 때문에 연구 장비들도 뛰어납니다. I'm not allowed to close the door now. We can open the door and just have a taste of the cold air, then we get out again.
구름 생성 원리를 실험하는 이 기계는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연구 장비입니다. The major reason is the AIDA chamber. That big chamber is charming and it attracted me to apply for this PhD. 학생들은 공과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동시에 이 연구소에서 첨단 장비를 이용해 실험을 합니다.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대기 현상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Because all the instruments have their limits, but they have also advantages. So they make up each other, then can give us more information. That's why they are so useful here.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환경. 특히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중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와 공부하며 오염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The reason why I made up my mind to study aerosol science is also because of the heavy air pollution in China. Das Klima entwickelt, das betrifft natürlich die Landwirtschaft, das betrifft aber auch die Städte. Können wir in unseren Städten noch leben, wenn die Temperaturen um einige 5 Grad steigen werden beispielsweise? Das sind natürlich ganz wichtige Fragen. 헬름홀츠에서는 모듈이라는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 분야, 두 번째는 연구와 관련된 연계 분야, 세 번째는 글쓰기 방법 등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치는데요. 특히 글쓰기 방법, 연구자금 신청법 등의 교육은 과학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Ja, auf jeden Fall, weil es, glaube ich, sonst immer noch zu wenige Angebote gibt und es Wissenschaftlern ungemein hilft, gerade am Anfang ihrer Karriere, wenn sie sowas einfach mal strukturiert lernen, also wie man auf Vorträgen auftritt, wie man zu Konferenzen geht, wie man ein Paper schreibt. 또한 학생들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해 멘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전공 분야는 물론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도록 멘토를 3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They can give us help if we want to go out for research exchange, like with other research groups in other countries or in other cities. So they could give us some help if we want to do some research exchange with other groups. 일본 열도 최남단에 위치한 섬 오키나와. 2011년 출범한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 대학교는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연구대학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곳입니다. 인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소통은 영어로만 합니다. 교수와 대학원생, 박사급 연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So this is very consistent with OIST's original plan. They have the want to really have the benefit internationalized environment in a local Japanese university. This I would say is the first time in history. And I think university from an infrastructure point of view already tried very hard. And as a unit, research unit in OIST, we also try very hard to have that. I came here for the admissions workshop, saw the amazing facilities, this great equipment that we get to use, and thought this is the place for me. 이곳에서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태훈 씨는 차세대 저비용 고성능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씨가 소속된 연구팀이 개발하는 것은 바로 이것, 휘어지는 태양전지인데요. 미래형 전자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기존의 솔라셀이 고체 상태로 굉장히 딱딱한 반면에 여기도 이렇게 휘어지는 이제 성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솔라셀입니다. 휘어지는 태양전지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로 같은 경우에는 또 꽤 또 플렉시블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다 깔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효율이 이제 좋겠죠. 예.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 대학교는 여러 면에서 파격적인 운영을 시도합니다. 그중 하나가 연구 장비 운용인데요. 소속 연구원이라면 누구나 연구소 안에 있는 모든 첨단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 등이 특정 연구실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적절한 그 트레이닝을 받았다면은 컴퓨터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을 해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예산은 일본 정부가 대부분 부담합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은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보통 10명, 12명씩 자기 이제 샘플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오염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에 변형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작은 섬 오키나와에 위치한 대학원 대학교를 세계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교육 시스템. 학문 간 경계를 허문 것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맞는 연구 분야가 있으면 서로 이제 쉽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런 연구를 조합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에는 정해진 전공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학문 간 교류는 다양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집니다. So I come from a cross-disciplinary background. So I did my undergraduate in cognitive science, and I was looking for a place that was like interdisciplinary as well. And OIST really tries to bridge boundaries and give you the opportunity to choose like new fields, and you're not like restricted by like a specific department that you're choosing. So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합니다. 이 연구원은 인간과 동물처럼 주변 환경에 반응하며 작동하는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로봇공학과 생명공학의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And also robotics and neurobiology, all in my own research unit. So the common theme is called reinforcement learning. How the agent, which is a robot or human or animal, can learn behavior by interacting with the environment based on the reward feedback, evaluating how good or bad you perform. Hi, Brian. How are you? Hello. Hi, Kenji. Yeah. Please So how take is a the seat. new setup working? Oh, it's very nice. Yeah. So we have now here everything nicely adjusted so Yeah. that the mouse can easily walk. Yeah. And so 로봇공학과 생명공학의 융합처럼 연구 분야 간 다양한 교류는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뜻밖의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So we have been collaborating. So I asked about the most recent things happening here. So Brand has his own students, but if we share any common interest, we start looking at the data together to find out what's happening in this interesting part of the brain. and which we can then apply to different parts of the mouse brain, and where we can sort of then apply it to or use this data for analyzing this neuronal activity, for example, together with Kenji, to find sort of new ways how to interpret neuronal activity in the brain. 일본의 경우 상위권 이공계 대학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80%에 달하는데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30% 정도밖에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논문 편수에만 집중하는 현 이공계 고등교육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선두주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창 연구로 바쁠 시간, 한 남성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 상황에 3차원 가상물체를 발생시키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입니다.
모델을 따가지고 저희 건물을 미리 입력을 시켜놨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벽에서 뭐가 튀어나오거나 이제 몬스터 같은 걸 등장시키면 그거를 쏴서 잡는 그런 증강현실 게임을 개발한 거예요. 국가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이진수 학생.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증강현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3D 가상 객체가 현실 공간에 들어와서 제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현실 공간 안에서 입체 영상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증강현실. 활용 분야가 넓어 미래가 기대되는 기술인데요. 이곳에서는 국가연구소답게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의 게임적 요소가 들어가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것이 게임이기 때문에 AR을 어디다 적용할까? 어디다 적용하면 재밌을까? 그런 관점에서 AR 게임에 약간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증강현실은 체험 콘텐츠 부분에서 활용도가 주목됩니다. 게임과 다양한 놀이로 개발되면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데요. 대학원 과정을 거치며 증강현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소 대학교 학생들. 기술이 실용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유시티에서는 연구소를 다님으로써 진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어디서 쓰이는지 또 그 공부를 해서 이제 개발해야 될 기술이 무엇인지 직접 이제 보고서는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학생이면서도 연구원 신분인 국가연구소대학교 학생들. 국가연구소에서 터득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진수 학생은 거리 인식 카메라와 홍채 인식 카메라를 활용해 실제 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같은 경우에 하품을 많이 하면은 입을 많이 벌리는 화면이 나타날 거고, 또 아니면 이제 눈을 감는다거나 이런 거를 측정해서 이제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다른 연구실에서도 즐거운 실험이 한창이네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마치 번개가 손에서 발사되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일명 썬더 펀치. 가상현실 화면에 입체적인 증강현실 효과를 입히고 여기에 사용자의 몸짓까지 더해져 현실감을 극대화한 콘텐츠입니다. 인기가 되고 있는 콘텐츠들이 사람하고 이 콘텐츠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도시명 테마파크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곧 국내에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기술이 이제 가상현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을 해서 5개의 조각난 콘텐츠를 이렇게 짜집기 하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는 그 엣지 블렌딩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큰 한 개의 영상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 세상. 그런 세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대학에서 3D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오세욱 학생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로 꿈의 산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 이제 현장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막히는 게 있으면은 이제 좀 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경쟁력.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연구에 동참하면서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내일을 책임질 신과학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연구소 간의 인적 교류,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 양성, 그리고 기술 공동 개발, 이런 측면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국책 과제를 학생이 실제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에 필요한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해보고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그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큰 그 경험이고 귀중한 어떤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 있으면은 학생이 힘든 게 하나 있어요. 미래에 필요한 기술이 뭘까? 학생이 예측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연구소에 있으면 이 많은 박사들이 고민해서 만든 그 미래에 필요한 기술들을 자기가 참여해서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열심히 해서 실력이 쌓이고 나면 나중에 본인도 예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국가연구소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국가연구소 대학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소 대학에서 더 멋진 내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학 인재들, 그들의 꿈과 희망이 활짝 꽃필 때 우리의 미래도 더 밝게 빛날 겁니다.